Let's go. 오늘은 뭘 먹을까? 토마토 아저씨. 하하호 휘파람 불며. 토마토 아저씨. 토마토 아저씨. 우리 가족 패밀리 레스토랑 스파게티 앤 스테이크 전문점 토마토 아저씨. 본 방송을 청취함으로써 발생하는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피해, 불면증, 정서불안, 과대망상, 인성간화, 귀차니즘, 대인 기피, 왕따, 식욕감퇴, 발육부진, 성적 하락, 가정불안, 업무능력 저하, 소득 감소, 직장생활 부적응 등등에 대하여 본 고스트 스테이션 제작진 일동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경고드립니다. 자, 마이크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우엉, 아흥, 네입, 유훗, 와우. 푸뚜루, 바뚜루, 베이비. 에헤이요. 1절만 할까요? 목소리가, 오늘은 방송할 수 있을 정도는 돌아온 것 같으네요. 네, 어쨌든 그래서 어저께 노래를 1시간을 그냥, 그것도, 그렇잖아요. DJ가 음악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라디오 프로그램 하면서 저처럼 자기 노래 집요하게 안 트는 사람도 드문데, 자꾸 잊어먹어요. 옛날에 같이 일을 하는 프로듀서들로부터 계속 똑같은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지속적으로 일주일에 한두 번씩이라도 최소한 자기 노래를 선곡을 해주는 게 가수로서도 DJ로서도 도움이 되거니와 청취자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DJ와 가수로서의 너에 대해서 동시에 패닝 결과로 또 라디오를 들으면서 알게 돼도 심지어는 이 사람이 가수라는 걸 몰랐다 막 이런 경우에도 이 사람이 마음에 들어. 라디오라는 게 매일매일 듣잖아요. 그러니까 건너뛰면서 들어도 계속 지속적으로 듣는 거잖아요. TV 드라마처럼 12부작을 한 번에 몰아치고 나서 그 다음에 나머지 1년이 몇 주더라. 하여간 48주, 50주 이렇게 쳤을 때에 2주 동안 드라마 보고 나서 나머지 48주 동안을 독고진 아리를 하고 있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라디오는 매일 일정한 시간을 함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너라는 사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호감이 있는 사람들인데 내가 부른 노래 중에는 이게 있어요 라는 것 자체를 우와 나는 DJ로서 너만을 좋아할 뿐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러지 마 이런 건 아니다. 예, 그런 얘기를 듣는데도 하여튼 자꾸 잊어먹어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사실 제 노래보다 좋은 노래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한 곡 한 곡하고 이렇게 1대1로 원터치 이렇게 붙어가지고서 비교를 해보는 유치한 짓을 안 해도 한동안은 어쩔 수 있을지 몰라도 1년 방송을 2년 방송하고 3년 방송하고 그러면 자기 노래보다는 더 훌륭한 남의 노래들을 계속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요. 그리고 아마 마음속에는 약간 그런 것도 있나 봐요. 나는 이러지 않아도 충분해라는 오만? 나는 라디오 DJ로서 더 1급이야 라는 거를 과시하고 싶은 초딩 아니 표준 아니구나. 초등학생 이렇게 정정하면 괜찮대. 초등학생 정도의 치기 이런 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저께는 라디오 DJ가 꼬박꼬박 자기 노래를 한두 곡씩 방송에서 트는 특권? 혹은 의무를 제가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할 적에
그에 대비되는 어마어마한 특권, 1시간을 자기 노래를 채워 막 이런. 괴로워하시는 분들은 이런 말씀하신 분들도 뭐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되든 간에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말고 그냥 일주일에 한두 곡씩만 틀어. 이렇게 몰아가지고 사람 괴롭히지 말고. 그 중에서도 오만의 극치, 비히트곡 특집이었어요. 세상에 알려진 히트곡 말고도 나는 이 정도 작품이 있어, 뭐 이런 거. 그리고 뭐랄까, 그 싱글이라는 게 없고 mp3라는 거 한두 곡씩 이렇게 다운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고 한 곡이 마음에 들면 통째로 앨범 전체를 사야만 되는 불합리한 소비 패턴을 우리 소비자들이 강요를 받던 그 시절에도 타이틀곡 하나만 신경 쓰면 나머지는 그냥 채워넣기, 뭐 이러던 시절부터도 저는 그 비상업적인 노래 이 정도 정성 들여서 했습니다라는 거에 대한 잘난 척, 뭐든지 간에 뭐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저께 사실 드리고 싶었던 말씀의 핵심은 그게 아니고 목소리가 듣고 싶다라는 호소를 이런저런 저와 연결되어 있는 뭐 SNS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면 되게 고마울 때가 있어요. 뭐 말 안 하니까 너무 좋네 보다는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가 상담이 계속 밀리고 있는데 상담 좀 계속 하자는 그런 얘기 들으면은 가슴이 철렁철렁해요. 그리고 뭐 방송에서 노래만 쭉 1시간을 연달아 집어넣어가지고서 간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상담소 하면서 쭉쭉 생각나는 대로 상담하고 그러면 1시간짜리 프로그램을 저희가 녹음으로 만드는데 1시간 반 정도가 걸려요. 빠르면. 그런데 노래를 1시간을 멘트 없이 채워넣기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걸린다고 봐야 돼요. 훨씬 더 복잡한 작업이거든요. 왜냐하면 노래하고 노래만으로 이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들으시는 분들이 이러고서 편안하게 계속 있기에는 중간중간에 소개를 하고 연결을 해주는 목소리가 없으니까 음악의 힘만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힘의 연결을 부드럽게 찾아내고 앞에 뒤에 곡이 크로스페이드라고 하잖아요. 앞에 곡이 줄어들면서 뒤에 곡이 쓱 들어오는 이런 타이밍을 계산하는 데만도 20-30분 소요되는 경우가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생방송 같은 그 품위 없는 방식으로 마구 날림으로 제작 시간과 실시간 방송이 거의 일치하는, 우와, 이거 뭐 우리나라 드라마의 현실하고 거의 똑같은 거죠.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우리나라 드라마는 사실상 생방송이라는 얘기? 그 방송 시작 5분 전에 테이프 도착한다며요. 주조에. 그리고 촬영 시작 30분 뒤에 대본이 도착한다며요. 그럼 앞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생방송이라는 미천한 시스템을 저희도 가끔 쓰긴 하지만 좀 더 정교한, 그리고 라디오를 통해서도 훨씬 더 그러니까 귀에 들리는 소리만 존재하는 매체라고 생각하지만 라디오가 끝간데 없이 뭔가를 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끝까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드는데, 어찌됐든 그 중에서도 상담은 저 역시 애착이 많은 코너예요. 그리고 고스를 듣던 분들 중에서 10년 전에 고스를 듣던 분들이 지금도 듣는 분들도 여전히 존재하지만 저는 왠지 피터팬이 된 기분으로 사람들을 떠나보내고 맞이하고 해요. 피터팬은 그 웬디가 어른이 된 다음에 웬디를 데리러 다시 오진 않잖아요. 와서 웬디의 아이들을 데려가잖아요. 피터팬과의 다른 점은 같은 점이겠네요. 피터팬이나 그 웬디 아이들이나 다 애들이잖아요. 저 역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방송을 하는 데 비해서 상담은 그래서 저한테는 어떤 고통을 주냐면, 상담에 대해서 무슨 그런 허접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는 이야기보다는 내가 희미한 기억을 탁 더듬으면서 길거리에서 옛날 고스팬이랑 누구를 마주쳤는데 반갑다, 고스 식구다, 뭐 마왕 여기 웬일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그때 상담소에 어떤 사연을 듣고 나도 같이 밤을 펑펑
세면서 운 그날 내 인생이 뭐 이런 얘기들을 공통적으로 꺼낼 때 기쁘고 보람을 느끼고 또 감사한 마음도 들면서도 뿌듯하면서도 그런 거죠. 내 일상의 진짜 모습과 나의 인격과 그리고 뭐 이런저런 전반적인 나의 모습이 남한테 상담을 하는 게 가당키나 하냐. 라는 뭐 1년 내내 제가 그 정도로 쭈그러져 있지는 않은데 마음이. 뭐 요즘 일도 잘 안 풀리는 것 같다. 요즘 내가 왜 이럴까? 좀 나약해진 거 아니야? 기운을 내자. 뭐 저도 이렇게 저를 채찍질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사실은 1년에 반 이상은 그렇게 지내는 거죠. 근데 그럴 때 앞에서 환한 기쁨과 추억을 표시하시는 분을 만나면 이거 들어는 봤나 내 코가 5말이라고 석자 말고 5말 줄줄줄 흘러내리는 5말. 근데 그런 얘기는 방송에서는 어지간하면 다른 거에 대한 막 이런저런 고충은 막 쓸데없이 털어놓고 막 하소연도 하고 막 이러면서 방송 진행하지만 그 이야기는 잘 안 하는 게 상담을 하는 제 목소리 자체가 오늘 목소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목소리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안도감을 줄 수 있는 목소리를 가지고 태어났든 아니면 변성기 뭐 어떤 사고와 이런 걸로 인해서 이런 목소리를 가지게 됐든 그런 목소리라는 걸 제가 알아요. 거만한 거죠, 여전히. 예? 지 목소리가 다른 사람을 안정시키는 힘이 있다고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라고 겸손을 떠는 것보다는 내가 그렇다라고 알 때 그걸 잘 관리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걸 더 많은 분들을 위해서 비록 평소에 내 모습을 다 알면 너무너무 위선적이고 참 남들 상담을 네가 가당키나 해 하는 초란까지일지 몰라도 그런 것들이 좋은 쓰임새를 가지고 조금씩이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보자. 선물 아니냐, 선물. 재능이나 아니면 신체적으로 타고난 조건들을 영어에서 기프트, 선물이라는 말을 쓰는 것도 신에게서 받은 거라는 식의 개념들을 가진 건 괜찮은, 저는 그 개념은 뭐 기독교 신자는 아니지만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마치 인디안들이 그 자연을 우리 게 아니고 미래에 태어날 우리의 후손들 거를 미리 우리가 땡겨서 쓰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걸 온전히 돌려놓아야 우리 자손들이 쓸 게 있다라는 그런 소모제로 인식하는 정말 뛰어난 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기프트라는 말도 뭐 그 안에서 한 단어가 아주 여러 가지를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제 목소리에 얽힌 재밌는 이야기들은 나중에 한번 또 따로 해보고 싶은데 오늘은 상담소니까 여기까지 제 목소리를 굳이 뭐 상담처럼 뭔가 털어놓을 지금 답답해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밤에 네 목소리가 라디오를 통해서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건 너무너무 행복한 일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아니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를 봉사한다기보다는 저는 누린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려고 해요. 오늘 상담소는 노래부터 그래서 먼저 들으면서 시작을 하겠고요. 노래는 여전히 우리 상담소의 주제가 나 마찬가지인 에이미만의 Wise Up이에요. 이 노래는 영화 매그놀리아의 사운드 트랙이고요. 그리고 영화 매그놀리아에 대해서는 이 노래를 저희가 상담소에 쓰고 있으니만큼 그냥 쓰나요? 그냥 아주 대놓고 쓰고 있는데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매그놀리아의 주제와 이런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근데 오늘의 상담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상담소 전체의 모습하고 이 매그놀리아 영화 안에 들어있는 이야기는 매우 공통된 요소랄까? 아니면 좀 생각해 볼 만한 요소랄까? 이런 것들이 많이 숨어 있어서 오늘 상담 얘기를 먼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는 상담 겸 해서 영화 매그놀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 해요.
노래 먼저 들으시고요. 노래 나가고 나서 광고 들으시고 그리고 오늘의 상담을 시작할게요. Is that what you thought when you first began it? You got what you want. You can hide. 네, 광고 안 듣고요. 바로 시작할게요. 상담들 오래 기다리셨는데 노래를 지금 2곡 내보내기에는 초반이 좀 급한 분들이 계셨을 것 같고 광고만 내보내고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저희 광고가 좀 재미를 추구하는 날르잖아요. 그래서 뒤에 얘기 분위기랑도 또 안 맞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을 노래 나갈 때 여러분들은 각자 개인 일들을 하시면서 방송을 들으시면서 그러시잖아요. 저는 이제 뭘 하냐면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노래가는 가만히 있어봐. 지금 보니까 20분에서 이 분위기가 이러고 있는다는 거죠. 오늘 상담은요, 제가 기생충 1.0 고스트 스테이션의 오퍼레이션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약 5분 정도 걸렸죠. 굉장히 많은 시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방송에 대한 피드백들은 미니에서 그건 이제 실시간 피드백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샘플이 돼주시는 거예요. 전국에 몇십만의 청취자가 이걸 듣지만 미니에 접속해 있는 분들의 숫자는 불과 수십 명, 많아봐야 수백 명 안 되지 않나 거기서? 동시에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숫자가. 그런데 그걸 이제 표본조사라고 하죠. 수십 명의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거기서 좋아, 싫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걸 보고서는 전국에 있는 수만 명이 어떤 식으로 지금 느끼고 있다. 지루해한다, 화낸다, 좋다고 생각한다. 이런 것들을 피부에 닿게 느낄 수 있는 거죠. 근데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 기계들을 전부 컨트롤하면서 음악을 순서대로 걸고 더군다나 방송 사고 나면 안 되잖아요. 사고를 안 나게 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할애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뻔한 성능의 컴퓨터 듀얼 코어 아닌 프로세서인데 그중에 사고 방지 프로그램, 백신 같은 거를 한 70%를 깔아놓고 쓴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30%밖에 못 돌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게 되는 거죠. 하여간 그래서 미니는 그렇게 쓰고 있고 피드백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조금 더 미니는 또 방송 시간만 오픈이 되니까 받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러 가지 SNS 중에서 피드백으로 제가 여러분께 일단 지정한 것은 트위터였는데 스마트폰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일단 하이데어를 지정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안드로이드 기반의 폰 말고 아이폰도 이게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고 했었는데 이거는 상담소용으로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통신하겠다고 했던 프로그램이었어요. 지금 IMBC의 게시판의 상담소도 여러분들을 위한 최소한의 보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IMBC 게시판에 보시면은 여러분들의 실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노출이 되지만 상담소에 여러분들이 글을 쓰시면 열리지가 않습니다. 본인 이외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분이 적나라하게 노출이 되는데 거기다 이 상담에 쓰실 내용을 그대로 노출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아무래도 심적으로는 좀 그렇죠. 뻔히 자기 이름하고 이게 남는데 거기다 이런 글을 쓰고 닫아서 나오면 본인은 또 볼 수 있으니까 사람이라는 게 이게 안 보인다는 걸 알아도 안 보인다는 걸 확인하려면 다른 아이디를 만들어서 한번 들어와서 열어봐야 안심이 되는 거니까 확실히 저희가 이번 시즌에는
본진, 고스트 스테이션 사이트 본진이 없다라는 강점을 좀 취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IMBC 게시판이 상담 글을 쓰기엔 좀 불편한 거는 저도 느끼긴 하겠어요. 그리고 이런 류의 위치 기반 소셜 네트워크는 오늘 지금 개설을 해놓고도 첫 상담을 시작을 합니다만 그거는 좋은 것 같아요. 뭐냐면 여러분들은 못 보시지만 저는 이분의 신상에 대한 것들을 꽤 IMBC 게시판을 통해서 상담을 하는 것보다는 알 수가 있어요. 물론 본인이 노출하기가 싫으면 난 이런 고민이 있다 까지만 얘기를 하고 더 상세한 이야기는 안 밝혀도 되죠. 그런데 이거에 대한 조금 더 정확한 답이라든가 이런 거를 듣고 싶다면 내가 이런 거를 다 얘기를 해서라도 나는 정말 더 알고 싶어라는 분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걸 전달할 길이 서로 없는 거죠. 그리고 이분 김삼순 씨께서는 저희 상담소는 다 두 분만 상담을 하시죠. 삼순 씨하고 삼식 씨하고. 삼순 씨는 저한테 글을 지금 5, 6차례에 걸쳐서 남겨주셨어요. 긴 글은 아니고 짧은 글이지만 저희가 상담하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썼다가 다음에 내용을 보강하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여러 번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게 또 좋은 건 뭐냐면 정보를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생각할 것들을 알 수 있어서 좋은 것도 있지만 상담소에 가끔 그런 글들이 있어요. A4 용지로 한 10장 정도의 상담이 오는 경우인데 제가 도와주는 스태프들이 사연을 정리할 때는 후순위로 빼라고 해요. 읽기 귀찮아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10장, A4 용지로 10장이면 저기 인터넷에 도대체 얼마나 그 페이지가 넘어가는지 아세요? 그 정도의 글을 쓰신 분은 너무너무 감정이 격앙돼서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더더욱 상담을 해드리고 싶은 사람이죠. 그만큼 괴로움이 크다는 거니까. 그런데 너무나 이게 참 마음이 답답한 게 지금까지의 경험상 보면 10 중에 9이 A4 용지 10장 정도로 고민을 늘어놓으신 분은 글을 이렇게 보다가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이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럼 모르겠다고 그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감정이 완전히 폭발해버려가지고 한 6장 정도를 글자가 아니라 눈물방울이나 마찬가지로 뚝뚝뚝 그 위에다가 떨어뜨려 놓고 그 다음에는 그 옆쪽의 이야기 이걸로 인해서 연관됐던 그런 다른 이야기들 다 털어놓고 싶은 거죠. 다. 저도 다 들어드리고 싶은데 들어드릴 수는 있죠. 근데 그걸 이제 정리를 해서 상담을 하려고 그러면 가만히 있자. 지금 A4 용지 10장에 걸쳐서 약 4개 정도의 고민으로 이 섹터가 지금 구분이 되는데 이 중에 줄기에 해당하는 거 1개와 가지 3개를 구별을 해야 지금 상담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3번을 읽었는데 분간이 안 간다. 어떡하나. 그럼 그 3번을 읽는데 든 시간이 약 1시간 정도. 그러면 다른 분들 상담을 하나도 못 해드리게 되는 거죠. 아니 다른 분들 상담을 하나도 못 해드리게 돼도 좋아요. 그분한테만이라도 제대로 딱 떨어지는 얘기가 저한테 나온다면. 근데 헤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짧게 줄여서 쓰세요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니고 제가 그런 경우에 파악을 못하는 경우가 있으면 미안합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는데 이번 삼순양의 경우에는 감정 상태가 다 다른 시간대에 다른 날짜에 글을 보내오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 뭐를 걱정하는 똑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도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도 나는 이게 걱정되는 사람. 하지만 나는 그게 아니고 그게 비전에는 이런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전달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오늘 서론 되게 길죠. 이 삼순 씨 상담 시작하는데 지금 27분 걸린 거예요. 아니 순서가 본인이 설마 첫 글을 지우셨나? 딴 데로 넘어갔다. 이게 이런 단점이 있군요. 처음에는 그 이성 문제인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자꾸만 남자 보는 눈이 낮아져요. 제가 하자가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인지 제 주제에 연애하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 해야 될까요? 부모님께서는 힘내라고 요즘엔 애 안 낳는 부부도 많다고 하시지만 저 때문에 혹시 모를 대리모 준비도 하세요. 사실은 아기들을 참 좋아해요. 저번에 마왕님 공주님이 인사하고 노래할 때 너무 귀여웠어요. 제 동생 딸내미도 너무 이뻐서 집에 오면 애기 껴안고 여기저기 다 뽀뽀하고 결혼할 나이가 돼가면서 자꾸만 애 딸린 이혼남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마왕님 고민 상담보다는 누군가에게 이런 답답함을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부모님께 이런 이야기하면 부모님 가슴 더 아프게 해드릴까봐 못하고 친구도 없어서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도 없고 마왕님 욕을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누군가에게 털어서 말을 하고 싶었기에 거의 10년 만에 말을 하게 되네요. 고등학교 때 고스에 사연 썼다가 지운 적도 있고요. 본론 얘기할게요. 이 글이 1번이었구나. 저는 아기를 못 낳아요. 고1 때 낙태 수술을 받다가 잘못되어서 자궁을 떼어냈어요. 그때 정말 원하지 않는 관계로 한 임신이었기에 그때는 아무런 느낌이 없었어요. 그리고 정말 철이 없었기에 임신 그게 별거냐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자꾸만 의기소침해져요. 정말 사랑하는 남자도 떠나보냈어요. 아기를 낳을 수 있는데 안 낳는 것과 못 낳는 것은 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못 낳는 것과 안 낳는 거하고는 다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딴 세계의 문제죠. 저는 독신으로 살 거라고 주위 사람들에게 말을 하지만 그렇지만 사실은 외로움도 많이 느끼고 혼자 있는 것을 싫어해요. 저의 잘못되었던 선택과 행동으로 이렇게 된 것이라서 누구의 탓도 할 수 없는 건데 너무 힘든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네.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심지어는 대리모까지도 준비를 하시면서 어떻게든 본인의 어려움을 같이 하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여기서 그 대리모에 대한 도덕성의 논란이나 이런 얘기는 뒤로 넘기기로 하죠. 그리고 그 부모님의 사랑의 방식이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도 뒤로 넘기도록 하죠. 그러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특히 미니백 게시판이나 그런 이야기 언급하지 말아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좀 놀아본 오빠의 미심쩍은 상담소지 좀 놀아본 오빠의 미심쩍은 재판소가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무슨 종류의 고민을 하시든 아니면 그것이 엄청난 죄를 지은 것이라도 어디까지나 여러분들 편을 들도록 되어 있고 여러분 편에서 생각을 하고 화를 내고 야단치는 일을 이곳에서는 하지 않지만 정말 그런 일을 하게 된다고 해도 같은 편이라서 하게 되는 것이지 단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단죄하려면 판단해야 되는데 저희는 도울 수 있는 판단을 하지 여러분들의 행동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었나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방송에서 이야기하신다면 더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낙태를 제가 하다 그리 된 거라서 욕먹어도 싸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무작정 욕하는 건 싫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애를 못 낳고 여자 구실 못한다고 의기소침해지기 싫어서 더 당당하게 살려고 해요. 부모님께서도 일부러 제 앞으로 재산을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요. 여자가 혼자 살려면 돈이 있어야 사람들이 무시 안 한다고. 무슨 마음인지 알 것 같아요. 얘가 이것 때문에 배필을 구하지 못할 수도 있고 배필을 구해도 늙음하게 자손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부모님 가신 뒤에 얘를 지켜줄 수 있는 거는 돈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재산 문제에 심지어는 대리모의 영역까지 하실 수 있는 건 정말 뭐든지 총동원 해서 부모님들이 생각을 하고 계신 건데 불행 중 다행이라고 감사한 일 아니겠어요?
저희 상담소에서 또 안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당신보다 더 형편이 나쁜 사람을 한번 돌아보라. 이런 얘기 저희는 예, 쓰는 방법 아니거든요. 저희 쪽에서는. 나오다가 우연히 그런 얘기가 나오면 모르겠는데. 그리고 기운을 내라라고 할 때 저 사람을 봐라. 너보다 더 어려운 걸 딛고 일어섰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저희는. 저 그런 얘기 해가 갈수록 점점 더 싫어하게 되더라고요. 원래부터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얘기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위인전 이런 존재 자체를 그냥 깡그리 부인하는 성격이 되어버렸어요. 웃기지 말라고. 그럼 그 사람이 얘기지. 그 사람이 그 더 큰 어려움을 겪고 극복한 거하고 이 사람하고 무슨 관계? 다 상대적이라는 건데. 그리고 그걸 극복한 그 사람은 그걸 전혀 어려움으로 느끼지도 못하는 정도의 사람이었을지 그걸 우리가 뭔 수로 알겠니? 뭐 그래서 비교해서 이런 분들이 있으니 힘내시라는 얘기는 절대 아닌데 아이가 생김으로 해서 사회보호시설 같은 곳에서 아기를 낳으면서 옆에 당연히 남편도 없고 그 다음에 부모나 사랑하는 가족 아무도 없이 거기서 근데 그걸 보면 야, 이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공포, 두려움, 외로움 중에서 저만한 종류의 것이 있을까? 그러니까 내 몸 안에서 목숨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내 몸 안에서 생명이 생겨나는데 지금. 그런데 생명이 생겨나는 순간에 그 극한의 고독과 외로움과 고독과 뭐 이런 속에서라는 게 좀 제가 가족을 갖기 전에도 그리고 20대 때에 저도 사회생활하면서 이런저런 상처받으면서 참 마음이 냉랭해지고 삐딱하면서 살았을 때조차도 그런 장면에서는 그냥 으그으그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나이가 이제 28살이에요. 결혼을 한 사람도 많고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도 많은데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혼자 살다가 좋은 사람, 정말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운 좋게 만난다면 결혼할까요? 아니면 그냥 독신으로 살아야만 할까요? 이런 저를 이해해 주는 사람도 있을까요? 그렇다고 사귀는 사람마다 내가 여자 구실 못하는데 이해해 줄 수 있겠냐고 물어볼 수도 없고 원하지 않던 관계로 생긴 아이를 지우다가 그렇게 된 저도 싫고 사실 말들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데 수술을 하다가 잘못돼서 지혈이 안 됐었거든요. 출혈이 심해서 쇼크사로 죽을 뻔했다가 정말 운이 좋게 산 경우라고 병원에서 다행이라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제가 살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에요. 자, 얘기가 점점 무거워지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래서 이쯤에서 빨리 상담을 해야겠다. 왜냐면 글이 한 10몇 개 쌓이고 나면은 말을 하고 털어놓음으로 해서 사실 고민들은 절반 이상이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지 10번 이상 같은 고민을 털어놓으면 자기가 자기를 더 무겁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친한 친구 정말 베프 중에서도 베프라고 생각하는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놓으시는 거 당연히 라디오를 통해서 얼굴을 마주대하고 있지 않은 DJ의 상담을 받는 것보다는 친구나 가족들 아주 가깝고 얼굴을 볼 수 있는 사람들끼리 기절하겠네요. 저희 아파트 안내방송 나오네요. 잠깐 껐다가 다시 할게요. 지금 마왕님께서는 딴짓을 하고 계십니다. 잠시만 기다리시면 곧 방송이 다시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릇 찾으러 오죠. 아니, 이 시간에 도대체 누가 벨을 눌러 막 이러면서. 왜냐면 저희 집에서 제가 지금 굉장히 고독한 상태거든요. 달팽이 2마리 하고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달팽이 1마리가 흙더미 안으로 들어가서 온몸을 파먹고 안 나와가지고 저 지금 불안해갖고요. 죽는 줄 알았거든요. 애기들하고 우리 부인은 지금 어디 여행을 좀 갔어요. 그런데 애기가 저한테 달팽이 2마리를 맡겨놓고 가갖고 제가 글쎄 살 때 똥도 네가 다 치우고 네가 밥 주고 다 할 거면은 그리고 약속 딱 걸고 했는데 이렇게 될지 알았어. 그래갖고 근데 제가 좀 간 다음에 집에서 완전히 늘어져 있다 보니까 어저께 상추를 안 줬는데 그래서 제가 죽었나. 그래갖고 오늘은
덜컥해가지고, 야, 이거 죽으면 안 돼. 막, 이러면서 지금 젓가락으로 막 끄집어 내보고, 움직여봐, 달팽! 이러지 마! 막. 되게 당황했었는데, 달팽이하고 저하고, 뭐, 이래요. 자, 삼순 씨의 상담 중간 잠깐 끊어져 버렸는데, 계속 해볼게요. 이런 모든 말들이 정말 저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잘못했으니까 벌 받는 거라고 하는 사람들 많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라도 누군가에게 저 생각, 속마음을 말하는 게 너무 좋긴 하네요. 저 한 번씩 답답할 때 쪽지를 보내도 될까요? 안 된다고 하셔도 그냥 푸념.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삼순님의 글은 이렇게 끝이 나요. 예, 쪽지 언제든지 하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저희 방송에서 이 특정 SNS의 상품표명도 너무 자주 노출이 되는 것은 간접 광고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두 번씩 이렇게 딱딱 이름을 말씀드리는 거 이외에는 근데 제가 지금 상담을 하고 있는 이 하이 이거는 일괄 쪽지 처리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쪽지를 아무리 저한테 많이 보내셔도 제가 일괄 처리를 딱 누르면 모두 일금으로 처리됩니다.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보내시라고요. 좀 전에 잠깐 사연 요거 정리하기 전에 끊겼던 얘기가 친구에게 상담받는 거, 가족에게 상담받는 것이 라디오의 DJ에게 상담받는 거에 비해서 당연히 더 좋지 않겠느냐. 하지만 조심하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털어놓는 것도 한두 번이에요. 특히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는 여러 번 하소연을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아주 다양한 소재에 걸쳐서 다양한 하소연을 늘어놓으면 친구 날아갑니다. 그거는 친구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요. 심지어는 부모, 형제까지 포함해서 세상 모든 관계는 서로 의지하는 관계지 일방적이라는 건 없거든요. 그런데 너무 답답하니까 이 사람이 내 얘기를 뭐 해결은 안 해주더라도 들어준다고 해서 끊임없이 쏟아내면 듣는 사람도 그 고통을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알잖아요. 그 고통을 전혀 공유하지 않고 그래. 그런 다음에 나오는 얘기 뭔지 아세요? 하여간에 이 단어예요. 어찌됐든 간에 이거요. 앞에 어찌됐든 간에가 나오려면 왜 들어요? 네가 지금까지 무슨 이야기를 했건 간에 이거는 또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이거하고는 또 약간 다른 얘기죠. 그 말도 사실 그렇게 좋은 얘기는 아니거든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만 단어가 뭘로 바뀌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만 보다는 무슨 말인지 알겠고 무슨 말인지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엔 이라고 말해줘도 다음에 어떠한 내용이 나와도 연결되거든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말하는 사람 좀 갑갑하죠. 그래서 친구하고 같은 문제에 대해서 의논하고 막 이런 게 계속되는 사람들 보면 그거가 진행되고 있는 거를 또 다음 문제를 서로 상의하면서 가는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이고요. 전혀 진전이 없는 꽉 막힌 문제를 또 내일 또 그건 뭐냐면 너무 심하게 표현을 쓰는 것 같지만 친구를 화장실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24시간 동안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고통 때문에 나는 이만큼의 응어리가 생겨요. 그걸 친구한테 얘기하면서 친구한테 반 너, 반 나 같이 나누는 거잖아요. 덜어줘요. 그 다음에 다음날 또 하루 산 만큼의 응어리가 생겨요. 그걸 또 친구한테 또 탁 반을 줘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그 반의 응어리를 또 탁 줘요. 이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 하지만 슬픔을 매일 나누잖아요. 그러면 모두 다 미친다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도 그래요. 외계인 폴 엽기 영화 있죠. 거기 보면
죽은 새를 살리거나 이럴 때 그 상처하고 고통을 자기 쪽으로 흡수해가지고 자기가 가져간 대신에 저쪽을 살려주는 거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지만 남들이 가지고 있는 누군가의 고통에 대해서 같이 공감한다. 그럼으로써 요만큼씩 덜어간다. 저희 좀 놀아본 오빠의 미심쩍은 상담소에는 그래서 매일매일 전혀 진전 없는 고통을 매일매일 털어놓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그 고통을 저 한 사람이 공감해서 덜어가는 게 아니라 이 방송을 듣는 너무나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같이 덜어가기 때문에 부담도 적어요. 그러니까 좀 편안하게들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 고민은 저도 여성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공감한다고 해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이와 똑같은 문제의 고민을 안고 저희 부부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심정에 대해서는 같이 손잡고 울어드릴 정도까지는 제가 공감이 돼요. 그렇다고 해서 마음속에 흘러내리는 일생에 걸친 무게까지도 제가 이해한다라고는 얘기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 얘기 만일 면전에서 들었었으면은 보자마자 손 붙잡고 같이 펑펑 울었을 정도는 공감을 해요. 그래서 사실 자세한 얘기는 매스미디어에서 제가 잘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이게 알려진 다음에도 일정 수위까지만 얘기를 했었는데 왜냐면요, 그게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라는 생각이 있어야 털어놓는 종류의 이야기인데,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처가집 식구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언짢아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뭐 그러시진 않으시지만, 뭐 여러 가지로 조심을 해야 되는 얘기죠. 근데 어쨌든, 아기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과 안 가지는 것과는 정말 다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못 가지는 것도 또 종류가 달라요. 그러니까 저희는 못 가진 다가 차라리 100%가 결정이 나면 고통은 훨씬 더 심하겠지만 희망이 없으니까 그래도 상대가 정해지잖아요, 범위가. 그런데 나을 수도 있지만 포기하고 사는 게 더 낫고 그리고 그 다음이 제일 힘든 거예요. 아기를 가질 수는 있지만 중간에 유산이 되거나 낙태가 되거나 기형이 생길 확률이 높다. 그렇다면 임신을 하는 것까지도 어려운 길을 가야 되지만 임신이 된 다음에도 서로 기뻐하는 얼굴 이면에 이 아이가 언제든지 중간에 잘못될 수가 있어. 세상에 못 나오고. 그리고 이 아이가 우리는 뭣도 모르고 이 아이를 만들어서 기뻐하고 있는데 엄마 뱃속에서 나 사실은 계속 아프고 있어. 나 아픈 애야. 나 아파 이러고 있는 걸 우린 모르면서 우리만 기뻐할 수 이런 생각을 하면 겁이 나는 거죠. 판단이 쉽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제가 했던 고민이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 데까지는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도 그렇고 아기는 그냥 생김 다행인데 포기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했을 때도 저희 부모님도 괜찮았었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아이 없는 신혼 5년간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누릴 만큼 누렸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얘기해요. 나 왕자님으로 살았다고. 애가 없으니까. 우리 부인이 돌봐야 될 애가 저 한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왕자님으로 살았거든요, 5년을. 남자가 결혼해서 왕자님으로 산다라는 거는 돈이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절대. 샤워하고 나오면서 이렇게 와이프가 수건 들고서 딱 닦으려고 기다려주고 이게 왕자인데 수건 하나에 뭐 얼마 하는데
수건한 지 요새 타월 얼마인지 제가 모르겠지만 이거 왕자로 5년간 사는 건 쉽지 않은 거죠. 신혼 초창기에는 이렇게 간지러운 짓을 할지 몰라도 5년간 이렇게 산다는 건 남자가 뭔가 있다는 거죠. 예. 남자가 능력이 있고 아니면 기가 막히게 잘생긴 청년이거나 그렇다는 것인데 하여간 마음은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 가지는 거하고 못 가지는 건 달라. 이걸 우리 부부가 선택을 해서 아이를 갖지 맙시다라고 해서 이 생활을 즐기는 거라면 모르겠으되 내가 왕자로 살고 있는 이 5년간 와이프가 끊임없는 지옥 같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어떡할 거냐.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 물론 그 중간에도 저희는 계속 노력을 했죠. 계속 머리칼 주마다 월마다 뽑히면서 거기에 뭐 구리, 뭐 망간 뭐 이런 분석표 나와요. 구리, 망간. 그래갖고요. 저는 무슨 제가 그랜다이저가 된지 알았어요. 몸에 수은이 많고 구리가 많으므로 뭐를 먹고 뭐는 먹지 말고 뭐를 집어넣고 뭐를 빼고 그러면 저는 언젠간 하늘을 날게 되나요? 뭐 이런 거였는데 하도 그 금속 이름 얘기를 들으니까 그렇게 5년을 지내면서 무사히 아이를 가지게 됐고 그것도 둘씩이나 갖게 되었으니까 제가 누리고 있는 행복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알아요. 뭐 그런 고통에 대해서 제가 100% 이해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지만 이게 얼마나 기쁜지에 대해서는 꽤 많이 알아요. 그런데 그 힘 중에 하나는 제 와이프가 웃는 얼굴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동안에 되게 씩씩하게 행동했다라는 거거든요. 삼순 씨에게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얘기는 이거예요. 일단 현재의 자신을 방어해야 미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당면한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를 낳을 수 있다 없다가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문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당신이 불행한 사람이 된다라면 그게 불행한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미 나랑 결혼도 하기 전에 불행한 것으로 결정되어 있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은 남자는 없어요. 아이를 못 낳는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은 남자? 많아요. 감내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사람도 의외로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애 안 낳아서 문제인 나라예요, 지금. 그리고 이놈의 세상이 무슨 애를 낳을 상황이 되느냐라는 저주를 젊은이들이 허공에 던지는 그런 시점을 지나가고 있는 나라예요. 가장 핵심의 문제는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나는 아이를 못 낳는 사람이야. 그리고 이러한 과거의 나의 히스토리가 있어. 여기서 제가 영어를 쓰는 이유는 과거라는 단어를 쓰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 과거라는 거가 지난날이라는 그냥 뜻인데 우리가 특히나 여성의 과거라고 얘기할 땐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싫은 거죠. 지난날 혹은 자기의 개인사 뭐 이렇게 그냥 객관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지 저는 그것 자체도 불행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과거에 그런 일로 인해서 자궁을 잃어버렸다. 아이를 못 낳게 됐다. 저는 그거 자체는 그냥 팩트라고 생각해요. 그냥 사건이에요. 과거에 있었던 일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만일 불행한 일이라면 그것은 그 일로 인해서 당신이 불행한 사람이 되면 그게 불행한 일인 거죠. 자, 이건 결코 말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요. 어떻게 쉽겠어요. 그리고 영원히 그 굴레를 벗어날 수 없지요. 무슨 수로 그걸 벗어납니까? 말이 쉽지. 하지만 그런 상처와 아픔을 감내하고 딛고 살면서도 본인이 행복을 맞이할 준비가 돼 있다라는 느낌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만 그 다음에 나의 행복과 저 사람의 행복 두 개의 행복을 동시에 가져가는 게 사랑이잖아요. 결혼이고.
그러니 생각해 보자고요. 결혼의 목적은 출산이 아닙니다. 지금 21세기예요. 우린 출산을 위해서 결혼하진 않아요. 자, 그럼 한 발 더 땡겨볼까요? 우린 결혼을 위해서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을 하면서 사랑의 목적이 결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뭔가 좀 그런 생각을 함으로써 잃어버리는 게 더 많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자, 그러니 대리모 얘기는 나의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또 상처를 줄 수 있는 뭔가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뭐 그런 방법을 심지어는 고려까지 하시더라라는 부모님의 안타까움을 이야기하시나 한 말씀이시지만 그래서 그런 건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애 딸린 이혼 남도 좋을 것 같다라는 거는 나의 아이가 없기 때문에 애가 이미 있는 이혼남과 결혼을 함으로 해서 양쪽이 모두 괜찮은 그림이 되는 것처럼 잘못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그건요. 깨져서 물이 새는 물잔하고 부러진 젓가락을 두 개를 같이 놓으면은 음식을 집을 수 있게 되고 물을 담을 수 있게 되나요? 둘 다 못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전혀 보완 관계가 아닌 걸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당신이 애를 못 가지는 여성이라고 해도 남의 배에서 나온 아이를 기른다는 거는 그거는 공덕 쌓는 거고 부처님 되시는 길이에요. 그런데 내가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써 그거는 치환되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아이를 못 가지는 상황이어서 너를 길렀노라 라고 나중에 그 자식한테 얘기하실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나는 너희 아빠를 사랑하고 그리고 또 그것과도 상관없이 너를 보는 순간 너를 사랑하게 돼서 너를 내 아이로 삼았고 그래서 너의 어머니가 되기로 결정을 했어 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는 거지. 나는 내 아이를 못 갖게 됐기 때문에 너를 길렀어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아니면 너희 아빠랑 결혼해서 자동으로 부록으로 네가 딸려서 너를 길렀어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자식한테. 자식은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내게 뭔가 렉이 있다. LACK든가요? 그러니까 내가 뭐가 비어있다. 나에게 모자람이 있다. 나에게 뭔가 마이너스가 있다. 왜 우리말은 이런 경우에 결정타가 빵 터지는 말이 뭐 이렇게 느껴서 결혼을 그 자리에 채워넣으시려고 하면 결혼은 그런 목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와 별개예요. 사랑도 별개예요. 모든 것이 별개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당신의 짝이 되기 위해선 이걸 알고 이해해주는 사람이어야죠. 당연히. 이걸 뭐 숨기고 죄인처럼 지낼 수도 없는 것이겠고. 오늘 매그놀리아 얘기 못하겠네요. 내일까지 상담소 이어갈 거니까 내일 계속 갈게요. 그러니까 생각의 각도를 좀 바꾸시고 어떻게 보면 뻔뻔해지시는 게 정답이에요. 그리고 성에 대해서 솔직하고 관능적이고 대담한 태도를 취하는 글을 쓴 여성의 경우에 바로 예를 들면 이런 경우였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런 경우에 여성이 성적으로 굉장히 담대한 태도를 취한다. 그거는 여자 구실 못한다라는 게 다른 의미일 수 있잖아요. 출산을 못한다라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성적인 접촉이 안 된다라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그 이야기. 내가 출산이라는 면에서 여성의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성적인 접촉이라는 면에서의 기능만큼 확실해야 된다라는 강박에서 나오는 것일 수 있어요. 뭐 그게 아니라면 본인이 성에 대해서 확실히 개방적이고 담대한 태도를 취하는 거는 자기의 스타일인데 뭐 어때요? 행복이야. 욕심 많은 사람이 욕심만큼 챙겨가는 게 행복인데 세상에 나가서. 하지만 그게 나의 마음속에 그런 부분이 컴플렉스로 작용을 해서 그런 쪽으로 가도록 나를 떠밀었다라면 그렇다면 그건 역시도 잘못된 건 아닌데 잘못으로 가는 열쇠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편안하게 뻔뻔하게 생각하시고 내가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나의 몸에서 생겨날 부록 없이 본편만 가져가겠습니다. 아, 부록이 안 딸려 있으시다고요? 보통은 여성들과 같이 살면 이 부록이 나오는데, 아, 부록이 안 딸려 있으시다. 본책만 주세요. 괜찮습니다. 이럴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지만, 부록은 아무 상관도 없구만은 본책이 너무 울고 울어서 색이 바래고 찌그러져 있고, 그것도 세상에서 이렇게 다니다가 책이 찢긴 경우면 아이쿠 내 손에 올 때까지 고생 많았쥬. 그리고 테이프도 이렇게 붙이고 풀칠도 하고 이렇게 할 텐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괴롭혀서 난 상처라면 남자들은 그건 이길 수 없는 싸움이란 걸 알아요. 그리고 당신을 지키고 당신이 지켜주는 남자이고 싶은데, 자기가 자기를 칼로 찌르는 동안에는 지키지도 또 보살핌을 받지도 못한다라는 걸 알게 되죠. 기운 내시고 내일 연관된 이야기는 조금 더 이어가겠지만요. 결혼은 쉽게 생각하시라고요. 행복해질 수 있을까? 라는 걱정만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충분히 행복할 거예요.